나 근데 오늘 오전에 나온 JTBC 단독 기사가 이거 너무 눈에 띄네. 뭐였죠? 여기 우리 원고에는 없는데 네. 그 변호인 윤석열 변호인단이 네. 포고령 관련해서 이거 옛날 거 잘못 뺏겨가지고 실수한 거다. 모든 정치 활동 금지. 이거 1호가 그거였잖아요. 옛날 거 베끼다가 이거 원래 그래서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할 마음이 없었는데 네. 베끼게 잘못 뺏겨가지고 이게 실수한 거다라고 변호인단이 주장을 했어. 그거를 실제 헌재에 제출했대요 지금. 진짜로? 아니, 어. 무슨 보험약관처럼 뭐 깨알글씨로 한 200페이지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겨우 몇 줄 안 되는 데에서 뭘 그걸 베끼다가 이렇게 구질구질하네. 진짜 구질구질한데 뭐 궤변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자, 화가 나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이제 바보 되기로 작정한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제가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제가 전두엽이 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술을 많이 술김에 먹어서 했다. 술김에 했습니다. 심신미약. 정상 심신미약 뭐 참작.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럴 수 오늘 있겠다. 마지막 담화에 그 불법에 이게 혹시 그 힌트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 좀 잘 안 된다. 예, 예. 아무튼 들어와요. 뭐 말씀하신 그 답변서에는 헌재에 낸 답변서에는 이제 포고령의 표현이 미숙했다. 베껴온 거여서 그랬다라는 거랑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기 때문에 네? 탄핵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 그렇구나. 네. 자세한 내용은 네. JTBC 뉴스룸에서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네. 네, 오늘 저녁은요. 체포영장의 시한은 48시간입니다. 네. 그 안에 아마 구속영장을 구속영장. 청구하게 될 것이고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가 빠르면 금요일 정도에 있게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 날짜들을 보면 이제 아마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당시 비상계엄 때 실질적으로 활동했던 여러 가지 사령관들 있잖아요. 다 구속되거나 구속 기소됐어요. 근데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될 거다라고 네.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구속-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다르게 생각할 수는 있죠. 네.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것 같은데 각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럴 것 같으면 체포영장을 법원이 왜 내줘요? 그래서 그냥 서부지법에 했네. 왜 너희들 중앙지법에 안 했냐. 막 이러한 절차적인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도 공조본에서 상당히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 신청 뭐 청구는 내일 오후에 할 거예요. 보통은 이제 48시간 중에 하루 정도 지나면은 이제 하고 법원에서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법원이 검토를 그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은 풀어줘야 돼요. 네. 뭐가 됐든 그러니까 이제 하루 정도는 줘야 되니까 내일 오후 정도에 이제 할 테고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이제 뭐 굉장히 높은 확률로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아가지고 구속이 될 거라고 보지만은 조금 한 10% 가능성으로 구속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예예. 그럼 다시 관저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관저로 관저로 돌아가는 그렇지. 거죠. 또 오늘처럼 이렇게 삐요삐요 해갖고 뚜껑 그러면- 뚫어주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받아라 뭐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데 그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은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데 뭐 하나는 이제 적절하게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저는 뭐 당연히 직권남용과 그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다라고 이미 법원에서도 판단했지만 이게 네. 판사는 또 판사들 자기들 스스로가 한 명 한 명이 또 개별적으로 이거를 법리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분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보고 근데 너무 많은 증거인멸과 그러니까 증거인멸 가능성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혼란이 좀 이렇게 나라에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판사가 그런 것까지 판결 이제 영장 실질심사할 때 어느 정도 고려를 할 거예요. 이게를 만약에 풀어졌을 경우에는 네. 굉장히 많은 혼란이 다시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기각은 없을 것 같은데 각하가 있을 수 있다 이거지 제 말은. 그러니까 자격이 없다. 네, 그거를 자꾸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너희들 내란죄 수사 못하는데 왜 니들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왜 체포를 해? 이거 불법이야 막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네. 하여튼 절차적인 정당성도 잘 지켜가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근데 구속돼야죠 당연히. 네, 네, 네. 근데 지금 이건 내란죄잖아요. 네. 내란죄는 뭐 3년, 5년 이런 거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무조건 무기 아니면
네. 법정 최고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유죄 나오면은 거의 뭐 무기징역 이상. 앞으로 보기는 되겠죠. 거의 어려울 그런 상황인 거죠. 일단 뭐 그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네. 일단 예상하기에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이 나올 거다. 그렇게 되면은 계속 감옥에서 여생을 보낼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거는 다음 대통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사면 사면이나 복권. 이거 하기도 조금 그렇죠.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이건 다른 그냥 뭐 정치적인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이거는 사면권 행사하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참 예단하기 뭐 너무 먼 좀 얘기긴 먼 한데. 얘기긴 한데 하여튼 내란죄라는 것 네. 이것이 주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는 충격이 어마어마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뭐 판사나 이런 분들이 쉽게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 누가 집권하더라도 네. 이러한 부분을 사면 복권해 준다. 음. 그 정치적인 부담감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그 계엄 이후에 사면법 개정안만 11건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아 대통령이 그렇게 사면 남발 못하게. 예, 특히 이제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뭐 의원들이 이제 각자 막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합쳐져 가지고 심사가 될 텐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뭐 조금씩 다르지만은 핵심은 내란 외환죄는 사면 대상이 아니다. 이거를 법으로 아예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대통령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뭐 저기 전두환도 이제 사면 된 거잖아요. 네. 저는 이거 무조건 통과돼야 된다고 보고요.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전두환을 그렇게 무르게 편안하게 수명이 다해서 죽도록 만들었던 게 이런 오판에 만든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범죄가 형량이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은 뭐가 됐든 하여간 하면 안 네. 되게. 예. 이게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 하다가 네. 억울하게 감옥 가가지고 참 전과 잘하는 오명을 쓰고 있는 분들에 대한 사면을 해주기 위해서 이 사면권이 생긴 것 같은데 그거를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해주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하는 게 맞지가 않죠. 이건 없애야 될 것 같아요. 네.